네, 오늘 지수 1% 이상 하락폭을 더 키우면서 2010포인트대도 이 하락세를 더 내보이며 2009포인트까지 밀려났습니다. 오늘 자동차주의 하락 다소 좀 부담스러운 모습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TPP와 관련된 좀 이야기들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자세하게 이 부분이 무엇인지 좀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IBK투자증권 세홍건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초반에요. 이 이슈가 가장 크게 좀 부각이 됐었습니다. 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검토 중이다. 정부의 이야기와 함께 우리 증시에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좀 다방면의 시각들이 이야기가 됐었는데 도대체 TPP가 무엇인지 FTA와는 또 뭐가 다른지 좀 궁금합니다. TPP, 네. Trans-Pacific Partnership. 그런데 해석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좀 어렵게 해석이 되죠. 네.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력 체제. 여기가 이제 관세를 철폐하면서 이 들어가 있는 나라들이 12개 나라입니다. 미국, 호주, 멕시코, 일본이 올해 3월에 들어갔고요. 여기 규모가 전 세계 GDP의 38%, 그리고 전 세계 무역 규모의 28%. 그러니까 현존하는 다자간 FTA 가운데 가장 큰 규모, 최대 무역의 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이슈는 우리가 참여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관세 분야, 기존의 FTA 구성 요소가 관세 철폐잖아요. 여기에다 더해서 무역 규제, 지적 재산, 정부 조달, 환경, 노동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그 비관세 분야를 모두 망라한 현존한 FTA의 최대 규모,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FTA의 진화형, 끝판왕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여기가 그 표방하는 지침,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력 지침이겠죠? 이 지침이 농업이든 어디든 간에 모든 분야, 모든 상품을 막론하고 관세 100% 철폐 2015년까지. 이래서 좀 강경하고 대단히 진보적으로 무역 자유화의 원칙적 예외를 두지 않는다라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 우리 산통부가 29일 날 여기에 산통부라고 하니까 어감은 안 좋은데요. 네. 예, 그것 때문에 좀 산통이 깨지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TPP에 관심을 표명하였다라는 점. 관심 표명은 들어가겠다라는 1차적인 진행 단계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차원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FTA보다 더 진화된 단계다 TPP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자유무역이 또 체결된다면 분명히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만만치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어떤 영향들을 좀 받게 될까요? 가장 큰 무역의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수출로서 거의 경제 부흥을 영위해 나가는 경제 구조라면 무역의 장, 더 넓은 장에 나가서 교역 국가가 확대된다는 차원은 분명히 경제 전반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관세가 깨지면서 가격 경쟁력이 확보돼서 교역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서비스업에도 생산이 증가되고 성장이 제고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최대 무역국, 이 무역의 장에 편입된다는 차원, 이것은 TPP에 만약에 참여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않을 때는 지금 안 그래도 엔화 약세 때문에 어려운데 대일 경쟁에서 비교 열의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에서는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TPP에 가입했을 때 10년 동안 향후 10년간 국내 총생산이 2.5에서 2.6% 증가한다는 분석이 지금 나와 있고요. 다만 이런 메리트도 있는 반면에 위험 요소도 있다는 것. 그렇죠. 지금 경쟁력이 약한 농축수산물 분야에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는, 그리고 수출이 증가하면 대기업 기준 제조업 수출이 증가하지 않겠어요? 경쟁력 여류에 있는 중소기업 분야들 이쪽이 좀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생각, 그리고 지식재산권 강화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이라는 부분, 그리고 지금 미국, 중국이 안 그래도 패권 경쟁이 첨예해지는 국면인데 여기서 중국을 약간 심기를 건드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부분들은 이제 따로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국 주도권 양자 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든지 한중 FTA를 해나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중국도 TPP에 참여할 가능성이 혹시 있지 않나요?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중국이 추구하는 그 경제가 자체가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30년 그 이력의 개혁과 개방인데 당연히 같이 넘어갈 수 있을 부분으로 생각하는데 네네. 현재는 들어가 있지 않다는 점들이
그들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이렇게 시장 분위기에 긍정적으로 성장에 좀 동력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좀 염려스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FTA만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찬반 여론이 뜨거운 상황에서 또 TPP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분명 많이 될 텐데요. 앞서서 일본 이야기가 살짝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대일 경쟁 구도, 이 부분과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보면 일본과 또 FTA를 체결한다고 보는 걸 수도 있을 텐데, 저희가 여기에서 경쟁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쉽게 생각했을 때 자동차는 일본 자동차가 좋은 것 같고, 네. IT는 우리가 좋은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죠. 정확하게. 일본하고도 사실 2003년도에 FTA가 체결되려고 막 진행이 되다가 그 당시 무산이 됐는데, 그 무산의 양쪽에서 주장하던 그 업계들의 목소리를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이 분명하게 표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당시 한국에서는 이제 산업계가 반발을 했었고요. 일본에서는 농업 부문에서 반대가 있었습니다. 사실 아까 IT 자동차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IT를 빼고 나면 일본의 제조업하고 비교했을 때 아직도 우리가 경쟁력 우위에 상당 부분 있다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애매한 상황에 있다는 거. 그리고 관세 차원에서는 한국이 확실히 불리할 것이다라는 부분들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그러나 이것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참여하는 것이 참여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기회비용이 더 크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엔저 때문에 안 그래도 우리 수출 둔화 우려가 좀 큰 상황인데 여기다가 TPP까지 가입 않게 되면 대일 경쟁에서 더욱 열의에 놓일 것이다라는 사실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고요. 발효 후에 10년간 실질 GDP가 아까 2.5, 2.6% 증가한다 말씀드렸는데 미참여했을 경우에 2% 가까이 줄어들 수 있다. 0.2% 가까이 감소할 수 있다라는 분석 또한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따라서 엔화약세 얘기되고 있는데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선결적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미국 의회가 환율 조작 금지 조항을 포함할 것을 일본 한국을 겨냥해서 촉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 이제 좀 피곤해지는 거죠. 환율 조작 금지 이러면 정부 개입이 상당히 그들로 봤을 때는 우려가 완화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원화 강세 때문에 피곤한데 당분간 한국 경제 불안 요인으로 원화 강세 쏠림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부분들도 생각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역시나 엔화의 영향 때문에 또 일본과의 관계도 중요한 부분인데 이 환율적인 측면을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고려를 해봤을 때 이 국내 업종 가운데 최대 수혜 업종은 또 어떤 업종이 될 것인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전망도 함께 말씀을 해주시죠. 아까 12개 나라가 세계 무역 규모의 30%라 말씀을 드렸듯이 그들 가운 이 규모가 대단히 가장 큰 그 공동체인데 여기서 일본 빼고 나면 우리가 원자재들을 다 수입하는 국가들이거든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제 전자부품들, 이쪽에 이제 기초 소재들을 수입하다가 완제품을 가공해 만들어내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원자재 수입 가격 하락에 따라서 제조업 쪽에 수혜가 좀 들어갈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고, 긍정적인 영향은 단연 IT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IT 업종도 같이 빠지고 있긴 어느 부분에 있긴 있습니다만, 반도체 장비 업종 쪽에서는 부품에 일본의 의존도가 대단히 높죠. 그래서 여기에 현행 8% 전자제품 관세가 할인될 경우엔 굿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전자제품의 가격 경쟁력에 제고된다는 원론적인 차원, 수출이 원활해지고 MS가 전 글로벌리 공고해질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차원,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업체도 없다는 점, 우리가 신뢰를 가질 수 있는 IT에 대한 믿음이 될 것 같고요. 한국 철강관세 수입관세가 없다. 일본 철강관세 수입관세가 철폐된다. 한국의 수혜가 예상되는 철강업종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이 직접적인 영향은 아마 가격 경쟁이 또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미미하지 않을까. 그래서 IT, 철강 정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역시 IT 업종에 대한 좋은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철강은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최대 수혜주는 역시 IT 업종이 꼽혔습니다. 특히 반도체 부품 쪽이라든지 일부 좀 이 관세가 폐지됐을 때 유리한 종목군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반대로 오늘 대표적인 게 자동차주인 것 같은데 피해 업종 이야기들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의 좀 움직임들 어떨까요?
앞으로 좀 피곤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요. 예. 말까지 더듬는 거 보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건데 네. 지금 자동차 일본차 그 수입 우려가 돼도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피곤한 상황인데 그래서 그 현재 그 12개국 가운데 그 미국 아세안은 모두 FTA가 발효되어 있죠. 수입 급증이 우려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우리는 관세 8%, 일본은 관세도 없기 때문에 좀 피곤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이게 그래서 자동차에 있어서만큼은 관세 철폐 또는 장기 유예 이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자동차가 단기에 좀 피곤할 수 있다라는 차원은 뭐 그런 부분이 아닐까요? 아마 그 말씀을 누차 드린 바가 있었겠지만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그들의 어려움을 미국 그 자동차 빅3의 고통을 딛고 우리가 일어났었고 그들이 잘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 피곤하고 우리의 자동차 라인업이 조금 어떻게 더 성장을 MS를 미국 시장에서 뻗어갈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지금 있는 주가 부담권에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성장에 대한 걱정이 있는 찰나에 요게 들어오는 부분들이 좀 피곤하다라는 말씀. 피곤하다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해서 죄송하고요.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해줄 수는 있겠지만 일어날 수 있는 기회 분명히 있겠죠. 오랫동안 우리의 인터벌로 작용했었던 신차 모멘텀들이 만약에 들어와줘서 자동차 반등 계기가 나올 수 있다면 우리가 크게 고통 없이 자동차의 장기적인 어떤 그 뭐랄까요 그 폭발세가 장기적으로 조금은 정체될 수 있는 이런 권역에서 이 반등을 이용해서 좀 별 피해 없이 자동차에서 조금 비동을 축소할 수 있는 기회가 와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뒤집어 말하면 사실 신차 효과가 좀 부각되기 직전까지는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 언급을 해주셨고요. TPP와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뭐 더불어서 최근에 뭐 엔화뿐만 아니라 뭐 오늘 또 판매량 부진 소식까지 여러 가지 좀 악재가 겹쳐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주가 다시 한번 좀 이 반등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